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 세계 수십만 명을 성공으로 이끈 성공 철학의 명저. 세계 최고 성공자 507명의 성공 노하우. 5천만 부 이상 판매된 세계적 베스트셀러. 와우. 1장 마스터 마인드. 시간은 일시적 패배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부당함을 공정하게 만들어주며 세상의 악을 바로잡아주는 만병통치약이다. 시간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은 없다. 마스터 마인드. 믿어라. 당신은 해낼 수 있다. 이 책은 성공의 원리에 관한 나의 강좌를 정리한 것이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성공이란 조화와 균형의 정신으로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자신을 적응시킬 수 있는가에 관련된 문제이다. 조화는 자신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능하다. 이 강좌는 독자로 하여금 자기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청사진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독자들로 하여금 주위의 환경적 힘을 이해하고 또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때문이다. 이 책 성공의 법칙을 읽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법칙과 원칙들을 흡수하게 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 강좌가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도움을 줄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그 한계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오락성의 관점에서만 고려한다면 성공의 법칙은 오늘날 신문 가판대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과장되고 겉만 요란한 흥미 본위의 간행물에는 크게 뒤처질 것이다. 이 책은 인생에서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 진지한 사람들을 위해 저술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의 법칙은 순전히 오락성을 추구하는 책들과 경쟁하기 위해 씌워진 것임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 책의 근간이 되는 강좌를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 수강생들이 자신의 결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둘째, 그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설정하도록 도와주고자 하였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대부분 성공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격상의 결점을 고쳐야만 했다. 사람들을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놓이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약점들을 나열해 보면 끈기 부족, 탐욕, 욕심, 질투, 의혹, 복수, 이기주의, 자만, 남의 공을 가로채려는 성향, 수입에 비해 과다한 소비 습관 등을 들 수 있다. 이 책 성공의 법칙은 정상적인 지적 수준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런 약점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인간의 보편적 단점들, 앞에 언급되지 않은 것도 포함하여 다루었다. 마스터마인드 법칙. 성공의 법칙은 처음에는 강의로 시작되었다. 내가 직접
7년여에 걸쳐 미국 전역의 수많은 대도시와 지방 도시를 방문, 강연하면서 전파되었다. 이것은 성공의 법칙이 이미 체계적인 실험 단계를 거친 지 상당 기간이 흘렀고 진지하게 분석할 가치가 있는 많은 성공 사례를 탄생시킬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강좌의 이론들은 실제 적용을 통해 실험되고 뒷받침되어 왔다는 것도 밝혀둔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나의 조수들이 수강생들의 반응을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청중 속에 함께 섞여 강의를 수강하였고, 이를 통해 강좌가 청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연구와 분석의 결과 강의에 많은 수정이 가해졌고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 장의 개략적 소개를 읽을 때 몇몇 개념은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처음 읽을 때 이러한 용어들을 이해하려고 집착할 필요도 없고 강좌의 나머지 부분을 다 읽고 나면 점차 이해가 쉬워질 것이다. 이 개론 부분은 뒤에 나올 15개 장의 배경 지식으로 제시되었을 뿐이므로 이것의 이해 유무로 자신을 시험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러 번 읽게 되면 매번 그 전에 얻지 못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꼭 비방해야겠다면 말하지 말고 써라. 파도 옆에 있는 모래사장에. 나폴레온 힐. 성공 비결의 배후에 존재하는 것. 개론 부분에서 개인적 성공의 토대가 되는 새로운 심리학적 법칙에 관한 설명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법칙에 마스터마인드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는 주어진 과제의 수행을 목적으로 연계된 2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조직화된 협력을 통해 개발되는 심성을 의미한다. 만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파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면 일상 업무에서 마스터마인드의 법칙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칙은 6, 7명의 세일즈맨 그룹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면서 판매 실적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은 여타 다른 상품에 비해 가장 판매하기 어렵다고 한다. 생명보험의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얼핏 이해가 안 가지만 실제로 판매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적이 뛰어나지 않았던 프루덴셜 생명보험회사 내의 몇몇 세일즈맨이 마스터마인드의 법칙을 실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적인 그룹을 결성하였다. 그 결과 약 3개월 만에 그 전 해에 거두었던 실적보다 많은 양의 보험을 계약해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마스터마인드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깨우친 생명보험회사의 세일즈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낙관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원칙의 적용으로 어떤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지 상상만으로도 즐거울 것이다. 물론 이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다른 제품의 판매, 예를 들어 생명보험과 달리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일즈맨에게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성공의 법칙은 개론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읽고 있는 개론 부분에서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 바란다. 성공을 결정하는 이면에는 성품이 있다. 성품을 변화시켜 고객에게 더욱 즐겁고 매력있는 사람이 된다면 사업은 성공할 것이다.
미국 전역에 산재한 수많은 상점에서 가격과 품질이 비슷한 상품이 팔리지만 다른 상점보다 장사가 잘 되는 상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 비결의 배후에는 분명히 고객과 대면하는 판매원들의 좋은 자질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상품 자체를 사는 만큼이나 사람을 산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에서 받는 영향보다는 접촉하는 사람의 됨됨이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이제는 가격이 매우 저렴해져 구입하는 회사 상품에 관계없이 가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수백 개의 생명보험 회사 중에서 단지 10여 개 회사가 전미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비결은 바로 성품 때문이다. 생명보험 증권을 구매하는 100명 중 99명이 증권의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더욱 놀라운 것은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이 구매하는 것은 긍정적 성격 개발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활용하는 세일즈맨의 유쾌한 성품 자질인 것이다. 인생에서 여러분의 목표는, 혹은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공하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소개하는 성공의 15가지 법칙에서 자세히 그 의미를 밝혀가겠지만, 성공이란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고 자신의 명확한 중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커다란 난제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조화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중점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유쾌한 성품을 형성하는 방법, 그리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때 충돌과 질시 없이 다른 사람과 연계하는 기술을 배운다면 성공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강좌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통하여 조화와 균형의 자세로 협상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고통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패를 안겨주는 불화나 마찰 등에 따른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가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자기 자신이 저지른 모든 실수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그 누구에게도 영원한 성공을 즐길 기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나폴레온 힐. 성공을 위한 15가지 법칙. 여러분이 힘이 없다면 인생에서 빛나는 성공을 이룩해낼 수 없을 것이고, 타인으로 하여금 조화의 정신으로 당신에게 협력하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성품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코 그러한 힘을 지닐 수 없을 것이다. 성공의 법칙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성품을 갖출 수 있는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성공의 법칙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15가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1. 명확한 중점 목표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일생의 목표를 찾느라 소모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다룰 것이다. 또 2장에서는 무목적적인 삶을 끝내고 일생사업으로 구체적이고 틀이 잡힌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2. 자기 확신에서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6가지 기본적인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 늙음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다룰 것이다.
3. 저축하는 습관에서는 소득을 체계적으로 분배하여 일정 비율로 꾸준히 저축함으로써 개인의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을 형성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돈을 저축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 이러한 규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누구도 이를 벗어날 수 없다. 솔선수범과 리더십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처한 분야에서 추종자가 아니라 리더, 즉 지도자가 되는가를 알려줄 것이다. 또 2장에서는 각자가 자신이 연관된 모든 업무에서 점차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상상력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여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명확한 중점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줄 새로운 계획을 개발하도록 해줄 것이다. 2장에서는 옛 벽돌로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개념으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방법과 기존의 아이디어를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2장 하나만으로도 세일즈맨십을 위한 실제적인 강좌로 손색이 없으며 그런 이유로 구하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지식의 금광이 될 것이다. 열정에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각에 관심을 보이는 모든 사람을 몰두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열정은 유쾌한 성품의 기초가 되며 타인이 여러분과 협력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러한 성품을 지녀야 할 것이다. 자제력은 여러분의 열정을 조절해 여러분이 원하는 곳까지 이끌어주는 중심축이다. 2장에서는 신뢰를 통해 여러분을 운명의 주제자, 정신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8.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은 성공의 법칙 중 가장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이다. 어떻게 하면 수확체증의 법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줄 것이고 이는 결국 여러분이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더 많은 금전적 보수를 받게 될 것이다.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진정한 의미의 리더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유쾌한 성품은 여러분이 노력의 지렛대를 놓을 지렛목으로 지혜롭게 배치된다면 산적한 장애물들을 제거해 줄 것이다. 2장의 강연만으로도 세일즈의 달인들을 배출할 수 있었고 보통 사람을 하루 만에 리더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2장에서는 여러분의 성품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어느 환경, 어느 성격의 사람과도 쉽게 적응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이다. 10. 정확한 사고는 성공의 전 과정을 통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초석이다. 2장에서 여러분은 단순한 정보로부터 사실을 분리해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알아낸 사실을 어떻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두 분류로 분류할 것인지 보여줄 것이다. 아울러 어떤 것이 중요한 사실인지 결정짓는 능력을 길러줄 것이다. 이 원칙은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집중력에서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계획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그 주제에 집중하는 방법을 다룰 것이고 본인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연계하며 타인의 지식을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실제 작업에 필요한 지식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힘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12. 협력에서는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팀워크가 가지는 중요성을 다룰 것이고
마스터마인드라고 묘사된 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 장에서는 분쟁, 질식, 다툼, 시기, 그리고 탐욕 등이 배제된 협력으로서 자신과 타인의 노력을 조화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분이 관여하는 업무에서 다른 사람이 터득하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습득하게 될 것이다. 13. 실패로부터의 교훈에서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과거와 미래의 모든 실수와 일시적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여기에서는 또 실패와 일시적 실패의 차이점을 밝히는데 이 양자의 차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실패와 다른 사람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인가를 알려줄 것이다. 14. 인내에서는 종교와 인종에 대한 편견에 따른 재앙,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논쟁에 휩쓸려 자신의 마음에 해를 끼치고 이성과 분석의 문을 닫아버린 채 패배에 이르게 하는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다룰 것이다. 이 장은 정확한 사고의 장과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인내 없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편협한 사람은 책을 덮으며 됐다. 나는 다 알고 있는 것 이라고 외칠 것이다. 편협함은 친구가 되어야 할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하여 기회를 잃게 되고 마음에는 의심과 불신, 편견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 15. 황금률의 이행에서는 어떻게 인간 행위의 보편적 법칙인 황금률을 활용하여 개인과 그룹을 막론하고 조화로운 협력을 쉽게 이끌어내도록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황금률의 철학을 토대로 하고 있는 법칙. 을 이해하지 못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일생을 빈곤과 결핍 속에 보내게 되는 것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또한 이것은 어떤 종교적 의미나 종파와는 관계가 없으며 아울러 성공의 법칙의 다른 장도 특정 종교와 관련이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여러분이 대략 15주에서 30주간의 기간을 통해 이 15가지 법칙을 마치고 그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킨다면 명확한 중점 목표의 달성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개인적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15가지 법칙의 목적은 여러분이 현재 취득했고 또 향후에 취득할 모든 지식의 개발과 그 활용을 통해 지식을 힘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다. 여러분은 이러한 법칙을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잘 알듯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 보는 것이다. 어린 아이가 있는 집안의 가장이라면 이 15가지 성공의 법칙을 그들 마음속에 깊이 심어줌으로써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을 이룬 사람이라면 배우자도 함께 공부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개론 부분을 읽으면서 자연스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소한 반대를 두려워 말라. 성공이라는 여는 역풍을 타고 오른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폴레온 힐. 마스터 마인드와 마음의 화학 작용. 힘은 세 가지 인간 활동 중 기본이 되는 하나이다. 힘이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물리법칙을 따라 형성된 힘과 지식을 조직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힘이다.
이 중 조직화된 지식으로부터 형성된 힘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종류의 힘을 변형하고 재조정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도구를 갖추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술 목적도 여러분이 여러 사실을 모아 지식의 직무를 짜나가는 데 안전한 이정표가 되고자 하는 데 있다. 지식을 수집하는 데에는 두 가지 주요한 수단이 있다. 타인으로부터 조직된 사실들을 연구, 분류, 축적함으로써 얻는 지식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수집, 조직, 분류하여 얻는 지식으로 개인적 경험으로 통칭되기도 하는 방법이다. 이 강좌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수집되고 분류된 사실들과 그 수치들을 연구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마스터 마인드. 이제 두 사람 혹은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의 조화로운 연대를 통해서 유용한 지식을 수집, 분류하고 조직하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단계로 넘어왔다. 이러한 조화를 통해 마스터 마인드가 자라나는 것이다. 마스터 마인드라는 용어가 선뜻 와닿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끼치는 영향을 깊이 연구해 본 사람, 극소수의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알려진 단어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인간의 마음을 대상으로 한 교재와 에세이집들을 가능한 한 모두 찾아보았으나 어디에서도 내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스터 마인드에 참고할 만한 단서조차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용어는 내가 앤드류 카네기와의 인터뷰 중에서 힌트를 얻게 되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2장에서 밝히고 있다. 마음의 화학작용. 나는 마음, 즉 사람의 정신도 우주를 채우고 있는 에테르를 구성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유동적 에너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에테르는 모든 물질을 움직이게 하는 유동체를 말하는데 나는 에너지도 우주의 전 공간을 채우는 에테르라 명명된 우주 유동체와 같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기는 소리 진동의 도체이지만 빛과 더 높은 진동의 도체로는 에테르이다. 그러므로 에테르는 소리에서 사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동의 도체인 셈이다. 또 나는 사람의 마음이 유동체나 에너지 혹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에테르와 비슷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두 개의 마음 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지고 이 마음의 결합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두 사람을 기쁘게 혹은 불쾌하게 만드는 진동을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첫눈에 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자연스러운 적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나자마자 서로 적개심을 품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단 한마디의 대화 없이도 그리고 사랑이나 증오를 일으킬 만한 어떤 특별한 자극이 전혀 없이도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면에 서로 만났을 때는 강한 적개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호감으로까지 가는 것을 고려해 볼 때는 한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다양한 작용의 가능성이 매우 넓은 범위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제3자에게조차 확연하게 드러난다. 모든 효과에는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이제 막 접촉한 두 사람의 마음에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 원인은 전자의 교란이나 접촉으로부터 이전의 마음을 새로운 상태로 재배치하는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 강좌를 견고한 토대에 올리기 위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그것은 개별적인 마음들이 만나고 또 접촉할 때 특기 할 만한 효과가 일어난다거나 접촉 전의 상태와는 전혀 다른 마음의 상태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공으로 가는 여정을 수행해왔다. 한 마음이 다른 마음에 반응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굳이 밝힐 이유는 없을 것이다. 매 순간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마스터마인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실패는 그것 없이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제공하는 가면 속의 축복이다. 소위 실패는 대부분 일시적 패배에 불과하다. 나폴레온 힐. 완벽한 조화의 정신. 마스터마인드는 두 사람 이상의 마음이 완벽한 조화의 정신으로 함께 섞이는 과정을 통해 생겨날 수 있다. 또한 마스터마인드는 개별적인 마음 사이에 호의적이고 조화로운 결합이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호의적인 결합이 깨어지는 순간 이 마스터마인드는 붕괴되고 사라질 것이다. 마음의 화학작용은 영혼의 동반자니 영원한 삼각관계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어서 불행하게도 이혼 법정에 서게 되기도 하고 혹은 위대한 자연의 법칙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기도 한다. 결혼 후 2, 3년이 지나면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겨난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 기간은 적응의 기간으로 만약 이 고비를 넘기게 된다면 영원한 결합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마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를 인정할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그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마음의 화학작용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10년에서 15년을 같이 살게 되면 그때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해도 이미 상호간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이런 지속적인 이성 간의 접촉이 두 사람의 마음에 자연스러운 애정을 일으킬 뿐 아니라 두 사람의 표정도 비슷하게 되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슷하게 닮아간다. 인간의 본성을 분석하는 사람은 일단 남편을 소개받고 나면 낯선 군중 속에서도 그의 부인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결혼을 통해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관계라면 눈에 실린 감정, 얼굴의 윤곽과 목소리 톤이 눈에 띌 만큼 비슷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 마음의 화학작용은 감지될 정도로 드러나므로 강단에서 연설하는 연사도 청중들이 그의 연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즉각 알아차린다. 1000명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저기를 품고 있으면 연사는 곧 이 감정을 느끼고 그 상황을 접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연사는 청중의 표정을 살피지 않고도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반대로 이런 사실을 근거로 청중은 그 얼굴에 만족 혹은 불만족의 의사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서도 연사의 응변을 최고조로 이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하게 할 수도 있다.